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우호적인 증시정책 공약과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등 기대가 주가를 견인할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 2025에서 고형암 치료제부터 인공지능 진단까지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초저가 제품 외에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PB 제품 발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한은행이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0년에서 40년으로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도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시장에선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코스피, 장중에는 271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결국에는 2700선을 내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6월 4일부터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철강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선 이후의 흐름이겠죠. 당분간 업종별 차별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시간 참 빠르죠. 정말 숨없이 달려왔던 이 대선 전국이 바로 내일 투표를 앞두고 있으면 사전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 참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내일부터 당장 일단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일단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계속 드려왔고요. 작년에 정말 국내 증시의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또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의 튀르키예와 비교되는 글로벌 증시에서 꼴찌를 앞다투는 수익률. 미국 증시가 쉬운 몇 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일본 증시의 신고가 랠리를 구경하고 중국 증시가 바닥에서 40% 50% 급등하는 것을 부러워했던 국내 증시. 또 올해는 또 어떻죠? 유럽 증시가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독일 지수를 비롯해서 잘 달려주고 있죠. 기록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국내 증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2025년 하반기는 국내 증시도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증시의 기록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또 5월달 세린메이 증시의 양세 구간에서도 일단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 6월부터는 또 우리 종목과 같이 좋은 수익들 자신 있게 내시기를 한번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의 위너11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11 라인업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수비수 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시작해서 여러 번 저희 라인업에 등장했던 종목이죠. 롯데 관광개발 오늘은 수비수 라인에 올라와 있고요. 또 지난달 중순 이후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한미약품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미드필더 라인으로는 JVM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이름을 올린 선수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비오를 시작으로 세계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SK케미칼, 또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대양전기공업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공격수 라인 살펴보면 플리토를 제외하고 3가지 히든주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에 대한 내용 잠시 뒤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 점검부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 협상 전략이 시장은 이제 적응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파급력이 이전처럼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저희가 안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선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궁금하신 부분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참 어깨가 무거웠어요. 엔비디아는 항상 호실적을 매분기 발표를 해줬지만 시장의 눈높이도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발표를 했었는데 괜찮았고요. 그죠?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내용도 꽤 괜찮았습니다. 뭐 폭발적인 주가 수익률을 기록할 구간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은 100점 만점에 저는 한 90점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AI와 관련한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관련한 흐름들은 순항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또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죠? 중국 우리 5월 달에 잘 하기로 했잖아. 90일 유예 관세해서 우리 그 안에 좀 잘 해결해 보자. 라고 했는데 또 갑자기 중국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중국이 관세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네,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를 일단 올렸습니다. 일단 계속 긁는 거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야?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관세에 대한 이 노이즈가 무분별한 관세 폭탄, 뭐 500%, 300% 이런 것들이 의회의 권한을 넘는 위법이다. 무효라고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즉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항소를 했죠. 그죠? 그러면서 연방항소법원 관세 일시 복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끝? 아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것처럼 일단 통상법원에서 ICT에서 무효 판결을 냈지만 항소를 했죠. 그러면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게 판결 결정이 언제 나냐면 6월 9일까지. 6월 9일까지 일단은 기존 관세를 유지하되 이후 재판단 여부를 하겠다. 만약에 항소법원에서도 이거 무효 판결이 맞는데 얘네가 한 항소를 기각 이래도 그러면 트럼프가 다시는 관세를 못 할까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일단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좀 뭐라 그럴까요? 허들을 높이는 작용을 할 뿐 뭐 이렇다고 해서 그냥 관세가 그러면 없었던 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 이제 가요? 대법원 가죠, 그죠?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들떴었죠. 법원에서 트럼프를 제동을 걸었대. 이거 굉장히 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희망이라도 기대감이라도 있는 게 낫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 결정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손발이 묶이는 일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희망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한다. 팔아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좀 주가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트럼프 시간은 트럼프의 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내년 11월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우리나라로 치면 총선이죠. 미국의 중간선거가 내년 미국에서 11월에 있어요. 시간이 아직은 있습니다만 벌써 6월이에요. 트럼프 집권한 지 벌써 7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계속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죠. 점점 힘이 빠지죠. 그죠? 지지율도 잠깐 보시면 바닥을 일단 찍었습니다. 그죠? 4월 달에 증시가 막 울고 뭐 계속적으로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지고 반 트럼프 시위를 막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한 발 뺐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물 트럼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의 노이즈가 꼈다 빼졌다 꼈다. 저는 이 과정이 계속 된다라고 보죠. 근데 시간은 누구 편? 증시의 편, 트럼프 편? 증시의 편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또 이런 바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죠? 핸들링 휠을 조금만 놓으면 자전거가요.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 말고요.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페달 안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조금씩이라도 페달을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페달을 안 밟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안 해주면 지지율이 금방 아마 또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시간은 트럼프의 힘을 계속 빼는 작용을 할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 시진핑이 굉장히 느긋해요. 그죠? 글로벌 유럽 정상들도 미국 말 잘 안 들어요. 대표적으로 전쟁 중인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말 안 듣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가 생각한 그림대로 이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겠다.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 좀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일정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일 대선이 있고 우리가 휴장이 많을 때 증시가 좀 약해요. 그죠?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해 징검다리 연휴나 이렇게 낀 연휴 일주일에만 2일 이상 쉬는 날들 보면 증시가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오늘도 뭐 그렇게 뭐 강하진 않았지만 이번 주도 뭐 이런 노멀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6일 또 현충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브로드컴, 미국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요거 하나밖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과연 화요일 대선이 끝나고 수요일 날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크게는 요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일은 없지만 뭐 크게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고 저는 조금 순환매가 돌 것 같습니다. 어떤 순환매냐면 자, 세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로 노출. 그죠? 그래서 이미 정책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미래에셋증권 막 20% 올라가고요. 지주사들 막 하나 막 날라다니고요. 막 그죠? 삼양홀딩스 같은 거 막 주가가 막 급등하는 지주사들도 막 보이고요. 그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는 거긴 하지만 이 정책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너무 많은 좀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특히나 증권, 건설 이런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이 상당폭이 상당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건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밸류업 좋습니다. 이따가 밸류업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내일 대선이고 수목금이 있죠. 오히려 실제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소강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죠? 이미 혈연, 학연, 뭐 지연 이런 인맥 테마주들은 이미 다 처박혀 있습니다. 그죠? 뭐 대선을 못 나간 주자들 포함, 지금 대선을 한참 중인 주자들도 포함.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다 주가는 제자리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책주들도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이쪽은 조금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 자제하시고요. 이 외에 방산기계 조선이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격 부담이 있는 거는 잠깐 줄고 지난주에 한번 보셨죠? 어떤 현상이 있었죠?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갑자기 방산주가 위에서 조선주가 위에서 막 쏟아지고 2차 전지가 막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막 4% 올라가고 시장의 컬러가 바뀌나?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일회성 수급 이벤트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2차 전지주가 막 올라와서 다시 뭐 에코프로가 100만 원 가고 그럴 일 없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또 주가 9만 원 갈 일 없다. 방산주가 갑자기 처박힐 일 없다. 그냥 물이 한번 뒤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물이 한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물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는 그죠? 제가 위클리 방송을 하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는 종목 좀 쉬고 그 다음에 좀 밑에서 여기 있잖아요. 막 얘네들 지금 막 60% 70% 올라갈 동안 마이너스 처박혀 있는 애들 이런 애들로 순환매가 좀 돌겠다. 얘네가 좋아져서요. 얘네가 정책 수혜주라서요. 아니요, 얘네가 세론이라서요. 얘네가 재료 노출이라서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넓게 한번 펴볼게요. 지금 뭐 밸류업이다 뭐다 뭐 지주사다 뭐라 했지만 지금 밸류업 전체 공시한 기업이 코스피에는 14%, 코스닥에서는 2%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으로 지수가 갈 때는 코스피가 훨씬 많이 가죠. 왜? 코스피에서는 14%가 밸류업 공시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2%도 안 했으니까 정책 기대감으로 상법 개정안이나 밸류업 기대감으로 가면 당연히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지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요.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기업의 밸류업을 견인해 줄 거고요. 뭐 보너스 좀 주고 뭐 세금 좀 깎아주고 그렇다고 기업들이 알아서 밸류업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본질적인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올해 대선의 뭐예요? 메인 테마입니다. 메인 테마. 뭐 지역 화폐, 뭐 반도체 특별법 뭐 이런 것도 물론 테마이긴 하지만 진짜 메인 테마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기업들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 환원율만 높아져도 PBR 3, 4만 대줘도 5천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 저는 올해 말씀 좀 드리면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한 오명을 올해 반드시 제가 벗기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미 코리아는 국내 증시의 시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들을 잘 타면서 우리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이 최근 5월 2주간 후반 2주간은 우리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신 허니문 랠리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허니문 랠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블랙아웃 기간 종목을 위너 11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십니다. 모집 기간은 끝났고 시작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위너 11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종목들 잘 보시고 또 자료집들 이번 주부터 다시 드릴 거예요. 종목에 대해 목마르신 분들, 수익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옆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자료 신청 꼭 하셔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 이제 내일부터 대선이 끝나고 국내 증시의 새로운 모습, 또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 탄력 큰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주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차트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이 시장의 주도주가 가는 길, 왕도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종목들이 어떻게 길을 갔는지 또 어떠한 패턴의 종목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도 또 봤더니요. 또 역시 똑같았습니다. 자, 종목 3개만 섞어볼게요. 3가지 레시피만. 자, 첫 번째는 골든크로스입니다. 주가를 주도주가 360으로 올라가진 않잖아요. 올라가다가도 잠깐 쉬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올랐다가 100,000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80,000원에서 쉬면서 주가가 누우면 여기서 21선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쉬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주도주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어찌 됐든 간에 시장이 끊임없이 이평선을 수렴과 확장 만났다가 벌어졌다가 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는 오르기도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추세 전환 패턴을 잡을 때는 골든크로스 21선을 돌파하는 패턴, 특히나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의 이동평균 주가가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지선이기도 하자 저항선이기도 해요. 돌파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할 때 아주 좋은 매수 급소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특히나
지수가 정배열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더합니다. 양봉 밀집. 양봉이 하나, 둘, 세 개. 그죠? 적산병이 나올 때 하나, 둘, 세 개. 확인하고 나오는 게 확인되면 다음 날 4일째 시초가 매수. 겁내지 말고 사시라. 밀려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갖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못 잡았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가 딱 한 번 있다. 어디서? 11선. 자, 여러분들 제가 11선을 왜 계속 중요시하냐면 이무학하면 11선입니다. 그렇죠? 단기 이슈가 소멸성인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환자가 급증했대 골든 확 나왔다가 확 꺾이고 이런 식으로 구제역 발생했대 어디 화재 났대 보통 질병이나 전쟁 뭐 이렇게 제가 죄악 테마라고 부르는데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뭐 아프거나 해야 올라가는 주식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뭐 있었던 적은 있죠. 뭐 코로나라는 뭐 10년에 한 번 유행하는 대재앙이 왔을 때는 그러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가가 연속성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이벤트든 연속성을 가지려면 실적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재료든 연속성을 갖는 건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뭐 트럼프가 됐든 뭐 방위비 증강이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을 보면 5일선은 너무 빨라요. 5일선은 이슈선입니다. 이슈, 재료, 반짝 지금. 근데 11선은 시장의 트렌드형이다. 자, 그래서 5일선은 하루 깨지면 매도입니다. 종가 기준이에요. 모든 건 종가 기준. 자, 첫 번째는 모든 건 종가 기준으로 적산병 21선 돌파가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4일째 샀다가 5일선이 깨지면 매도. 여기서 산 사람들은 1차 매수한 사람. 2차는 언제? 11선. 11선 눌림목에 산 사람들은 언제? 2일, 이틀. 아시겠죠? 5일선은 하루, 11선은 이틀. 어렵지 않죠? 11, 이틀 연속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한다. 또는 매수한다. 자, 이것을 조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주도주가 가는 길. 주도주가 누구였죠? 조선, 방산. 그래서 이런 종목들, 건설주들, 증권주들, 은행주들 이번에 다시 밸류업까지 꼈죠. 조방변에서 변압기 좀 빠지고 금융주가 꼈습니다. 밸류업 애들이 낀 거죠. 어찌됐든 간에 뭐 HD 현대입니다. 자, 이제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적산병 21선 돌파합니다. 그전에도 올라왔지만 쉬는 기간에서 21선이 깨지면서 쉬는 거예요. 다시 돌파합니다. 하나, 둘, 셋. 매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갖고 갑니다. 보유자는 5일선이 깨질 때까지 홀딩을 하고요. 매수자는 파란색 선, 11선에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 한 번 기회 줬죠. 여기서. 그리고는 계속 가고 있어요. 자, 보유자는 매도할 길이 없죠. 종가 기준은 안 깨잖아요. 없어. 여기서 한번 간당 하다가 계속 5일선 타고 갑니다. 희한하죠. 종가 기준 5일선을 계속 올리면서 가잖아요. 그죠? 자, 매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었기에 LCD 현대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흐름 보시면 자, 보유했다면 HD 현대가 어디까지 갔어요? 차트를 왜 여기까지 보여줬냐면 이 뒤에 차트를 끼면 이 차트가 너무 작아 보여서 이게 안 보여, 이 추세가. 그래서 이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겁니다. 여기서 주가 30% 떠버리니까 앞이 안 보이죠. 이게 차트의 착시 효과입니다. 봉의 길이가 커버리면 앞에 짜잘한 봉 자체가 눌려버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두 개로 나눠왔는데 자, 이런 거예요. 그죠? 보유자는 오늘도 5일선을 안 건드렸어요. 정말 세죠. 그죠? 이런 패턴들. 이게 적산병 20선 돌파 후 지지 패턴입니다. 자, 조선에서는 HD 현대가 그랬고요.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이 그랬습니다. 삼성증권 적산병 20선. 이제 보이시죠? 자, 여기서 매수. 보유자는 5일선 깨질 때까지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입니다. 자, 적산병 매매는 여기서 끝. 매수와 매도. 5일선 깨졌잖아요. 빨간색 선 끝. 근데요, 2차가 있죠. 자, 깨요 안 깨요? 이틀째 올리죠. 또 깨요. 근데 다음 날 또 접죠. 이런 식으로. 이틀 연속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는 여기서 못 산 사람은 여기서는 사는 거고요. 여기서는 매수 포인트. 자, 잘 보세요. 깼지만 잡죠. 예, 여기서는 2일이니까요. 2일 연속이니까요. 자, 그리고 계속 11선 툭 치면서 11선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예, 이런 흐름들. 증권주의 삼성증권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대부분 다 그래요. 2차 전지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도체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학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도 업종만, 시장에 리드하는 업종만이 갖고 가는 대장주의 패턴입니다. LIG 넥스원 방산이죠, 그죠? 보이시죠? 매수 여기, 그죠? 쭉 갖고 갑니다. 올선 안 깨요. 종가 기준에서 계속 갑니다. 매도 여기서 좋네. 여기서 적산병 21선 돌파 매수, 매도 여기 올선 깨지는 종가가 여기입니다. 와,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서 매도. 매수자는 어디서? 계속 여기서 대기하는 거예요. 대기. 11선 타고 계속 가는 거죠, 그죠? 이 패턴은 11선 매수가 쉽지는 않았겠네요, 그죠? LINX1 주도주의 패턴입니다. 자, 방산에서 있었고요. 건설에서는 누가 있었죠? GS건설, 그죠? 21선 돌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쭉 가는 흐름들 시간상 볼게요. KB금융 마찬가지. 20선 돌파 매수 여기. 매도는 언제? 이제 보이시죠? 5일선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21선 돌파 매매하신 분은 매도는 언제? 여기서 5일선 깨졌잖아요. 매도. 그러면 2차 가야죠. 1차는 끝났고요. 2차 어디? 11선에서 여기서 그리고 다시 쭉 갑니다. 그죠? 5일선 깨질 때 종가 여기서 다시 한번 찬스 주고 11선에서 다시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 입각해서 우리 위너 11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관련해서 종목들 보시면 자, 우리 앵커님 네. 기억나시죠? 롯데 관광개발. 그렇죠. 네, 우리 제주 카지노. 중국 관광객들 많이 온다. 네. 우리가 3, 4월 달부터 말씀 좀 드렸잖아요. 3월 달은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 이벤트가 없는데? 갑자기 많이 오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네. 그래서 3월 달부터 10,000원 이하 9,000원대부터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11선 타죠? 11선 타죠? 11선 타죠? 11선 타죠? 11선 종가 기준 안 깨요. 계속 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얼레벌레 지금 한 30% 수익 나고 계시죠, 그죠? 이번 실적 보시면 48% 증가했습니다. 실적 강의 때로 치면 뭐예요? 실적 강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네. 제가 말씀 좀 드린 게 있죠. 지난주 강의 보시면 이건 어떤 케이스예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았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수비수로 롯데 관광개발 11선 상승 추세. 아까 말씀 좀 드렸잖아요. 우리 강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 사고 있을까요? 기관이 많이 사고 있죠. 11선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평선입니다. 주도주들이 추세를 잡고 가는 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흐름들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이 자료집 이것도 자료집 지난번에 다 드렸던 자료집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죠? 수급 외국인 매수 좋고요. 11선 상승 추세 좋고 실적 베리 나이스 작년 흑자 전환 별 5개. 근데 여행 카지노가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대한항공이 막 날아다니진 않잖아요. 모두 투어가 날아가진 않잖아요. 업테마는 일단 별점이 작아요. 끌어주는 종목이 아니라 얘는 지가 끌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 제가 사진 한 장 딱 이거 한 장이면 됩니다. 복잡한 기업 분석 필요 없어요. 증권사들이 내놓는 뭐 그래서 뭐 어쩌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장만 롯데 관광개발 하면 이것만 한 5줄 6줄만 이 별점만 여러분들 머리에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집 오늘 이 10종목 히든 종목 포함해서 모두 다 여러분들 자료집 드릴 테니까 특히나 이번 주 대선 이후 첫 6월달 진짜 시작입니다. 본선은 진짜 시작이에요. 허니문 랠리의 종목들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약품 오늘 말씀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비만 치료제 종목 중에 대장주는 지금 아시다시피 펩트론 아직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패가 나눴습니다. 선두그룹과 하이그룹이 갭이 굉장히 커졌어요. 뭐 대봉 LS 이런 애들은 이제 밑으로 확실히 이제 후미를 쳐졌고요.
페트론 상위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지네끼리 놀기는 앞두고요. 되게 큰 기업 중에 중대형 제약사 중에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작년에 한미사이언스 형제의 난, 또 여러 가지 경영권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다른 것들은 경영권 분쟁하면 주가가 막 급등하고 대표적으로 뭐 고려 아연 같은 거요, 그죠? 뭐 한진 같은 거요. 근데 얘는 형제끼리 부모가 막 싸우는데 주가 계속 내려가요. 얘네 왜요? 차이점 뭘까요? 누가 지분을 사면서 싸워야 되는데요. 누가 백기사든 흑기사든 막 지분을 매집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있는 것 같다 싸우니까 집안 싸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 노이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경영권 노이즈 때문에 한미가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가능성과 재료들이 하나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에 그 난리치고 뭐 비만 치료제 B자만 나와도 주가가 폭등했었던 테마적 시세가 경영권 집안 싸움 하느라고 한술도 못 떴습니다. 이제 한술 뜨고 있어요. 이제 그죠? 이제 한술 뜨고 있다. 자 보세요. 위고비보다 싼 한국인 맞춤 비만 신약 나온다. 한미약품 승부수 그죠? 그리고 GLP 계열 비만 신약 후보물질 2026년 4분기 출시 목표라는 것은 임상 끝내고 이 상용화 계획이죠. 언제? 내년 4분기? 이미 상당히 진척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한국형 비만 치료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종목이죠. 갈 자리에 못 가고 이제 가는 종목이니까. 그때 갔으면 한 3배 갔을 텐데 지금 가면 3배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티가 끝났잖아요. 그죠? 비만 치료제가 막 이런 시대가 작년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진 못했지만 물은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미약품 제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다 갈 때 안 갔지만 시세가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은 좀 청정 지역, 개미들 손때가 안 단 청정 지역 종목들 한미약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올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파마리서치, 뭐 APR, 뭐 정말 피부 미용 의료 기기가 정말 뭐 코스닥이 뭐 아무리 약하다 해도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죠? 화장품, 피부 미용, 에스테틱 장비 쪽 종목들이 뷰티 관련주들이 그나마 우리나라 코스닥의 2차 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적산병 돌파 매수 어디? 11선 누가 뭐라 해도 주도주죠. 왕도를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한번 언더슈팅 11선 내면은 주도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11선을 보냐면 21선은 깔고 가지 않아요. 강한 종목일수록 21선에서 놀지 않습니다. 한 단계 위에서 놀죠. 그죠? 이게 5일선입니다. 붙으면 멀어져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약한 종목은 21선에서 깨졌다가 올랐다 깨졌다 이러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러고 있죠. 그죠? 2차 전지주는 21선 오지도 못해요. 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그죠? 강한 종목이 이렇게 11선에서 놀아요. 5일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파동입니다. 비올 오랜만에 미드필더 종목으로 피부 미용기기 관련해서 수익 못 나신 분들은 다른 건 너무 좀 많이 가 있어서 비올이 한번 오버슈팅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점은 파트너에서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죠. SK케미칼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보시면 적산병 20선 돌파 매수. 자 그리고 11선 얘도 지금 막 자 이렇게 해서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간다 그랬죠. 11선이 이렇게 천천히 가면 5일선이 이렇게 갔다가 지금 여기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려고 그렇죠.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다른 화학주들 실적 좋은 거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죠? SK케미칼 바이오 쪽이 아니라 본업의 화학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흑자 전환 뭐예요? 이건 케이스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깜짝 실적을 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 일단 양봉 밀집 패턴으로 좋은 흐름들 미드필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을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히든주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 뒤에 있는 화면 통해서 라인업과 함께 히든주에 대한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주 만에 모처럼 만난 라인업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격수 라인에만 히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힌트는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수율의 핵심인 습도 제어 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 잠시 뒤에 투자 모멘텀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발전 정비 분야에서 국내 민간 1위 기업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중국판 아마존인 징동닷컴의 국내 1차 벤더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인 이른바 C 플랫폼이 국내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의 주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든 종목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네, 차트 우리가 배운 거 계속 좀 녹여볼게요. 네.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 또 배워볼게요. 적산병 21선 돌파 이렇게 나오고 5일선 타고 갑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 일단 적산병 돌파 매매한 사람은 수익 내세요. 5일선 깨졌으니까 수익 실현하시고요. 기다리세요. 2차 매수 기다리세요. 어디서요? 11선 지금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뭐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매매하시는 분들이 뭐 보유하는 거, 우리가 매매 원칙을 세우자면 5일선이 깨졌잖아요. 5일선은 하루니까요. 여기서 종가에서 매도하시고 보고 있는 거예요. 11선은 언제 오는 거야? 빨리 와.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꼭 되시면 11선 지지 가격 이런 거 걸어놓고 먹는 거거든요.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11선 가격 오시면 제가 이제 위클리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 1시간 하고 가지만 우리 또 여기 또 오픈 채팅 하시는 곳에 들어오시면 꼭 되지 않더라도 뭐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대라는 꼭 되지 않더라도 이쯤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요일 날 말씀드릴 테니까 신호 한번 잘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기대도 안 했는데 좋은 턴어라운드형 주가가 가는 건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거나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아야 간다. 턴어라운드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턴어라운드 종목 제가 뭐 소개해드렸죠? 티니핑, 사멘터 아직도 가고 있죠, 그죠?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HBM 쪽 모멘텀이 확실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시황이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는 아까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건설, 오늘 은행주가 좀 빠지듯이요. 건설주, 은행주들, 증권주들 좀 지난주에 너무 오버했어요.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세론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론이 강합니다. 뭐만 나오면 일단 패고 보잖아요, 그죠? 제로 노출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그러면 걔네가 내려오면 반대로 또 얘네들이 올라가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는 있는데 얘네가 올라와서 걔네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는 얘네가 올라오면서 걔네가 내려갔거든요.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다른 애들이 뭐야? 큰 차 온다 비켜 하면서 일단 빠지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걔네가 내려오면서 그러면 다른 쪽 찌그러지면 한쪽이 또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저는 반도체주들, 삼성전자도 오늘 갖고 올까 생각했다가 삼성전자 너무 좀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반도체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갖고 왔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이 종목 꼭 다음 주에 확인하셔서 꼭 11선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비 플랜트 기업입니다. 경상정비, 플랜트 건설, 해외 건설까지 요렇게 사업하는 회사들 국내 몇 개 있죠. 제일 큰 회사 누구예요? 한전 KPS.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밸류업이다, 또 뭐다 하지만 제일 또 에너지 쪽에서 가장 강했었던 애들은 태양광이 잘 가다가 이제 또 트럼프 한 대 맞고 완전 꼬꾸라졌죠. 근데 지금도 꿋꿋하게 고개 들고 가는 애가 누구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SMR 기업이죠. 또 트럼프가 2030년까지 지금 원전 비중 4배 확대, 뭐 이러한 또 행정안에 서명을 하면서
또 원전이 가뜩이나 좋았는데 확 또 타올랐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LNG 발전소, 여러 발전소, 뭐 풍력, 화력 다 있으면 신재생도 있고 기존의 석탄 에너지 발전소도 있는데 원전이 가성비가 짱인 거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에너지원보다 가성비는 2, 30배나 좋아요. 1, 2배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은 계속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뭐 축소 유럽도 마찬가지죠. 축소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근데 아무리 봐도 AI 시대가 열리면 원전 없이는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렇게 가성비가 좋음에도 왜 노이즈가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안정성 문제. 이거 한번 작살나면 복구되는데 뭐 몇백 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원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수록 뭘 더 강화해야 되겠습니까? 설비, 정비, 더 꼼꼼하게, 더 안전하게. 그죠? 계속 짓는 게 문제가 세 개 지고 한 개 안 되면 버리는 게 아니고 한 개를 짓더라도 원전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수년이 걸리더라도 하나의 미스 없이 큰일 나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원전과 관련해서 관련한 뭐 인프라 기업들 뭐 건설주도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비 업체가 못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업의 정비 플랜트에 대한 모멘텀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서 민간 발전 정비 회사가 탑3가요. 한전 KPS가 1등이고요. 2등이 한전 산업개발.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 1, 2등이고요. 3위가 이 회사입니다. 3위가. 4위가 수산 인더스트리고요. 자, 우리가 4위 수산 인더스트리를 얼마 전에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자, 수산 인더스트리가요. 원자력 터지니까 같이 따라간 거죠. 4월 달에 주가 기다가요. 한 달 만에 66%가 올랐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41%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수산인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또 QR 찍고 들어오시는 커뮤니티 하는 곳에서 이렇게 가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방송 끝나고 그냥 일주일 후에 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종목의 흐름들과 가격을 살펴드리는 거죠. 그죠? 수익률 막 17%, 단기적으로 막 18%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 자랑 잠깐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원전 후발주로 자 이거 수익 냈으면 수산인더를 다시 사는 것도 좋아요. 11선에 대고 있으니까 다시 살까 생각해 봤는데 가만 보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기업이 자 수산인더스트리보다 매출이 더 높아요. 탑 3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는 넘버 4예요. 그죠? 넘버 3는 얘입니다. 한전산업, 한전그룹 말고는 얘가 민간 쪽에서는 3위, 1위죠. 그죠? 민간 쪽에서 1위. 자, 근데 이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돼요. 수산인도 아까 시가총액 얼마였죠? 4위 회사가 시가총액이 3,700억. 얘보다 2배가 더 큽니다. 넘버 4가 3위 회사보다. 그죠? 주가는 어때요? 얘는 66%가 올랐는데 넘버 3는 32%밖에 안 올랐어요. 고점 기준에서. 저점 기준에서 얘는 수산인더는 41%나 오른 상황인데 얘는 오늘 종가 기준에서 봤더니 에게 18%밖에 안 올랐어요. 11선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11선, 사랑하는 11선에 맞죠?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수산인더만큼만 가자. 넘버 3, 넘버 4, 뭐 주가의 그 매출 비중이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벌어질 리가 뭐 있어요. 얘가 만약에 시가총액이 5천억이다. 아이 무거우니까 안 가는가 보다. 이러고 말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100% 공감되는 부분인데 뭐야? 얘가 시가총액이 반도 안 되네. 주가는 반도 안 갔네. 매출은 3위네. 뭔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원전주도 남은 거 이거밖에 없네요. 저런 거 말고 막 보성파워텍 이런 테마주들 말고 방산주도 지금 보면 예전에 빅텍, 스페커, 막 휴니드 이런 방산주 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로템이 몇 배가 가든 그거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모멘트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전주 이런 거 짜잔한 거, G2 파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업들 실적 내주고 하는 기업들. 그래서 요거 남았다. 제가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찾아드리거든요. 수산인더는 우리 다 매도했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신에
요거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네. 제가 이거 이거 사야겠다. 그죠? 요 종목명 알려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원전주 수익 못 내신 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좀 이거는 좀 투자의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오늘도 보니까 엔터주 굉장히 강하죠. 엔터주들 올라가던 시점을 보세요. 아마 험제에서 탄핵 인용되고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좀 흐름들 봤을 때는 한알령 도대체 언제 해지하는 건가요?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 SM에 텐센트가 지금 10% 태웠죠, 투자해줬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면 그죠? 물론 조공의 형식은 이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문화, 콘텐츠, 교류 확산이죠. 중국도 내수를 지네가 뚫으려면 어찌됐든 간에 뭔가에 조금 사회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게 문화 엔터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한알령이 정말 대선 이후 정권에 대한 중국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시간은 아마 바로 이번 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중국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꾹꾹 담아놨어요. 주봉이에요, 주봉. 장기 매집 패턴. 매집 패턴을 볼 때는 일봉 보지 않아요. 주봉 보죠. 이 에너지가 어디 간 거예요? 이 에너지가 도대체 주가가 움직인 적이 없는데 에너지가 그냥 소멸되나요? 아니죠. 열량이 소모되어져 시세로. 지금 쭉 밟아놓고 주가가 한방 드래곤볼 에너지파를 쏘려고 에너지가 다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한알령 해제라는 기폭제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아마 빵 폭발할 거예요. 폭발하기 전에 이거 뭐 내려갈 길이 있어요? 실적 47%나 증가했어요. 그죠? 두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공짜 기폭제 폭탄을 하나, 나쁜 폭탄이 아니라 뻥 터질 불꽃슛을 한번 내드릴 테니까 한알령 전에 빨리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히든주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세 가지 종목 각각 다 HBM, 한알령 해제, 또 원전 관련한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해 보이는데요.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자세한 매매 타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선 이후의 증시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또 11선 추세 매매법 배워봤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